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지금 부동산을 떠받치기 위해서 조작해왔던 통계들,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나라가 사기꾼이다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 말이 최고의 명언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상황이 마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때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때도 증권사, 은행, 신용평가사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모두 합심을 해서 거짓을 거짓으로 덮고 또 거짓으로 덮다가 결국에는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이와 비슷합니다. 언론들, 대형 경제 유튜버들 거짓말하고 그냥 입을 닫고 계속 문제를 키워서 이 지경까지 만들었어요. 이제 이것저것도 안 되니까 다시 금리 인하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튜버들이 왜 이렇게 입을 닫고 금리 인하 거짓말이 시작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미분양 통계 누락된 게 또 드러났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미분양이 10만이 넘어서 20만을 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누락된 것들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제가 체크해 보려고 들어갔는데 서울시 홈페이지 거래량 페이지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은 거를 처음으로 봤습니다. 그동안 거래량 상승한다고 얼마나 낚시질을 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부풀렸던 것들 또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제는 통계를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PF 갑자기 또 170조가 추가됐습니다. 130조로 시작했다가 일주일 전쯤에 230조였다가 또 갑자기 집단대출 170조가 추가됐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이제 같이 대출을 받은 건데 뭐 여기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최소 토지 대출도 들어가야 됩니다. 부동산 PF는 사업성을 기반으로 건설사가 대출을 받은 건데 토지 대출은 그냥 토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들 그런 대출도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이미 400조가 넘었으니까 얼마나 드러날지는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주택 공급 부족하다면서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공포심을 심었습니다. 공급이 씨가 마른다. 이런 식으로 엄청 선동을 했어요. 그런데 19만 호 누락된 게 얼마 전에 발표가 됐죠. 입만 열면 거짓말 했던 것들이 다 들통이 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형 경제 유튜버들 한마디조차 없습니다. 언론들이야 원래 그렇다고 쳐요. 언론들이 건설사 돈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받았으니까 사장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마케팅 부서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를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형 경제 유튜버들이 한마디 언급조차 없다는 거는 정말 분노할 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떴어요? 구독자님들의 사랑을 받고 떴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구독자분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이러한 요소들, 통계가 잘못된 것들 한마디 비판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이유는 간단하죠 사실. 이제 방송 타고 돈을 많이 버니까 그리고 증권사나 건설사에 뒷돈 받고 돈을 많이 버니까 눈이 횟가닥 돌아버린 겁니다. 솔직히 조회수 10만 나오면은 한 20만원, 30만원 그 정도 돈 법니다. 물론 이분들이 저보다 단가가 조금 셀 수는 있는데 그래도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방송 가서 광고 찍고 건설사, 증권사 뒷돈 훨씬 더 유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제안이 많이 왔습니다. 최근에는 워낙 세게 말하니까 오진 않는데 처음에는 많이 왔어요. 그런 제안을 다 거절했어요. 어떻게 보면 저분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조회수보다 돈이 더 되는 방송 출연, 광고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 굉장히 합리적인 거예요. 오히려 제가 멍청한 겁니다. 물론 제가 정의롭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런 상황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지 않고 침을 뱉지 않으면은 제가 우라가 치밀어 가지고 쓰러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성격이 생겨먹은 게 저분들처럼 합리적이지 않다 그 말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분들은 구독자님들의 사랑을 받고 컸기 때문에 분명히 구독자님들에게 현재 상황을 제대로 말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하지 않다면은 손가락을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근데 또 저처럼 말하면은 강경 대응하겠다 이런 협박 메일 받을 수 있으니까 무서워서 안 하는 것도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통계가 조작된 게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언론에서는 또 금리 인하한다
요걸로 막아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또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금리 인하 이야기는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3년 가까이 계속 거짓말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쯤 됐으면은 새로운 거짓말이라도 들고 와야 되잖아요. 거짓말을 듣는 사람도 이제 지겹습니다. 금리 인하 거의 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국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 게 2022년이잖아요. 이제 뭐 돈을 많이 풀어서 뭐 인플레이션이 와서 금리를 올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금리를 급하게 올린 이유는 사실 제 생각에는 중국의 기세를 꺾기 위해서예요. 미중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금리를 매우 급하게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금리를 급하게 올려버리니까 중국에서 투자가 갑자기 빠져나갔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쫙 빠져나갔습니다. 당연하죠. 금리를 5.5%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당연히 돈을 더 주는 대로 빠져나가는 것이죠. 중국의 직접 투자 이것도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급격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 경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나와서 중국 경제 망해라, 망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떠들고 있는 거예요. 중국 경제가 빨리 망해야지 미국도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중국 경제가 무너지고 구조조정이 온다면은 우리에게도 좋은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중국 경제가 먼저 망해야지 미국 금리가 인하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중국 경제가 망하지 않고 좀비처럼 버티고 있다고 생각은 해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중국의 제조업, 서비스업, PMI 지수입니다. 제조업이 잘 되고 있냐 이런 걸 봤을 때 어느 정도 굴러가고 있다. 그렇게 평가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미국이 중국을 확실하게 꺾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미국이 중국을 확실하게 꺾을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금리를 8%로 올려버리면 됩니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중국 경제를 확실하게 무너뜨릴 수 있어요. 지금 중국이 숨만 헐떡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금리를 한 3단계 더 높여버린다? 중국이 못 버티고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무너지게 되면은 언론에서 그렇게 외치는 금리 인하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금리를 8%까지 중국하고만 싸우면은 금리를 8%까지 올려서 상황이 확실하게 정리가 될 텐데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 이런 데서도 전선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상황을 해결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금리를 내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금리를 내리게 되면은 중국에게 내가 졌다 그 말을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 거짓말 너무 지겹다 제발 그만해라 다른 거짓말이라도 해라 컨텐츠를 만드는 저도 지겨울 정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그동안 숨겨왔던 거짓 통계들 다 드러나고 있다. 이런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 경제 유튜버들 한마디 언급조차 없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구독자님들의 사랑으로 컸잖아요. 그런데 이런 구독자분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들 최소한 정리해서 이야기해주고 조심하라는 그런 신호는 줘야 된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그 정도는 하는 게 도리에 맞다.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금리 인하 거짓말 계속 나오는데 미국이 금리를 올린 이유가 물가 때문일 수도 있는데 중국을 꺾기 위함이다. 이제 보시면은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고 중국에 투자된 채권 투자 엄청나게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직접 투자도 엄청나게 많이 감소했고요. 이런 방법으로 그동안 중국을 꺾으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좀 그게 먹히는 것 같았는데 요즘 들어서는 중국도 좀비처럼 버티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금리를 내린다는 거는 미중 전쟁에서 미국이 내가 졌다.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역시 중국이 붕괴되기 전까지는 내리기 힘들 것이다. 결국에는 금리 인하는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